하시고 우리 지인들이나 우선 아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번에 3월 9일날 대선에 지금 중국이 얼마나 움직이냐 하면 중국 교민하고 중국인들하고 중국 유학생들하고 해가지고 126만 명이 투표에 참가합니다. 뿐만 아니라 각 선관위에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투 개표에 참가 안 하겠다고 공무원들이 선언을 했습니다. 거기에 참가하는 인원들을 전부 다 중국 사람들과 채워넣는다는 거죠. 그것을 보면 이제 부정이라는 얘기죠. 부정에 갈 조짐이 많다. 그러면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밤잠이 안 옵니다.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면, 이 문재인이가, 가짜 대통령 문재인이가 제가 대통령이라 합시고 각 지방 각 시도 단체장들과 그 다음에 삼성의 이재용과 SK의 최태원 회장과 뭐 박원순 시장과 뭐 이렇게 각부 장관들 다 모시고 다 데리고 수송기가 아니 그 여객기가 아닌 수송기, 공수송기를 타고 북한에 갔죠. 북한에 가가지고 백두산에서 즐거운 향연에 열면서 즐거운 축배의 잔을 들면서 뭐 노래도 부르고 완전히 축하 무드를 이뤘습니다. 거기서 백두산을 배경으로 해서 김정은이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, 그 사진 찍은 것을 그 이듬해에 그 천안함 유족들 그 만찬할 때 불러가지고 사진을 보여주니까 천안함 유족들이 화를 내고 거기서 굉장히 소란이 있었다는 거예요. 잘 아시겠죠? 그 사진 속에, 단체 사진 속에 유일하게 사진을 안 찍은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.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? 여러분 기억 안 나시죠? 유심 안 보시면 기억 안 날 겁니다.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해찬이라는 사람입니다. 이해찬 전 국무총리도 지냈고 민주당 원내대표도 당대표도 했는 사람 이해찬. 이해찬이가 사진 찍는 동안에 우리 문재인이가 자기 그 측근들하고 사진 찍고 막 그냥 여러 가지 그 향연을 베푸는 그 가운데 이해찬이는 김정은이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그 대화 내용이 끔찍합니다.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? 이해찬이가 김정은이한테 고개를 숙여서 90도로 절을 하면서 위대하신 지도자 동지, 저희들이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. 죽을 죄를 졌습니다. 위대하신 지도자 동지가 명령하신 대로 저희들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 10년 동안 허송 세월을 보냈습니다. 그 10년 동안 뭘 말하겠습니까?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. 그러면서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. 지금은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. 앞으로 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20년, 30년, 70년이 가도 뺏기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. 그 말하고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야당인 국민의힘당 그 사람들, 국회의원들 향해서 뭐라고 큰소리 쳤습니까? 앞으로 당신들 말이지, 앞으로 야당들 말이지 정권 찾아갈 생각하지 말라고. 2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70년이 가도 찾아갈 수 없다. 큰소리 쳤습니다. 지금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들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. 그저 뭐 그 대중방송, 언론, 신문 나오는 그것만 자꾸 믿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선거 유세나 뭐 이렇게 윤석열, 이재명이를 두 사람 놓고 보더라도 뭐 그 안철수까지 끼워서 보더라도 심상정이까지 끼워서 보더라도 윤석열이만큼 모이는 인파가 많고 윤석열이만큼 지지 세력이 아주 단합된 세력이 보인 적 없습니다. 엄청납니다.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산에 와서 처음 유세할 때 이재명이 부전역 앞에서 유세했는데 이재명이 유세차가 뒤집어졌어요. 뒤집어져서 사고 났어요.
그것도 눈도 깜짝 안 합니다, 이 인간이. 그 윤석열이는 안 그렇거든요. 그리고 안철수는 또 저거 마누라가 코로나 감염돼가지고 지금 격리되어 있는 상태예요. 그럼에도 이 사람들은 눈도 깜짝 안 해요. 그런데 저기 뭐 JTBC, YTN 이런 거 이제 저 가상 시나리오를 해가지고 투표 개표 방송 그 하는 거 보셨죠? 초박빙으로 달려갑니다. 달려가다가 새벽녘에 3월 9일 날 투표하고 나서 3월 10일 날 새벽녘에 안타깝게도 너무 아쉽습니다. 너무 아쉽습니다. 이재명 후보가 5,000표 차이로 이겼으면 돼 있네요. 그 시나리오 딱 짜져 있어요. 맞습니다. 그런 것 같습니다. 맞아. 그럼 그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? 자, 이번에 부정선거 하지 맙시다 하고 부정선거 황교안 대표가 뭐 부방위원 대책위원회도 조직하고 뭐 있잖아요. 그 많은 이제 감시자들을 모집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. 그 활동이 효과가 있을까요?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. 이게 왜 어렵느냐? 제가 처음에 그 부방위원 조직하고 할 때 제가 모두 발언을 해가지고 부방위원 하시려고 하면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 대학에 컴퓨터 전문 프로그래머를 공부한 젊은 대학생들, 그 다음에 전국 각 대학에서 컴퓨터 전문화를 했는 젊은 대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하루 일당을 20만원, 30만원 주더라도 그들을 부르다가 감시자로 만들어라. 왜 그러느냐? 지금 벌써 우리가 LG 그 화웨이가 중국 화웨이하고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잖아요. 우리나라 LG 휴대폰 쓰고 하면 우리 정보가 다 들어갑니다. 그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부터 이게 인공위성을 통해서 데이터 뱅크를 해가지고 선관위하고 연결돼가지고 빅데이터라고 하는 말 알죠? 여러분 그 마트에 가면은 2+1이라고 물건 2개 사면 1개 끼워주는 거 있잖아요. 그와 같은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.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표 이렇게 전자개표기에서 표 이제 숫자 개수할 때 이 분류기 작업을 하잖아요. 우리가 개수해가 주면 작업할 때 계속해서 이재명의 표가 작아진다. 윤석열이 자꾸 많아진다. 그 윤석열의 표가 한 20장, 30장 갔을 때 이재명이 한테로 한 2장 넘기라. 이렇게 데이터 명령을 해놓으면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. 그 우리가 보면 몰라요. 그러면 전문인들이 보면 알 수 있어요. 그 전문인들을 양성해야 되는데 전부 다 나이 많고 뭐 어중이 떼쟁이들 불러 모아가지고 감시자로 해가 그럼 무엇을 감시할 겁니까? 그럼 답답해 죽겠어요. 그러다 보면 자 이번에 말이지 선거에서 투표는 우리가 이겼는데 개표에서도 진다고 보면 우리가 뭐라 하겠어요? 야 당신네들 감시자 그만큼 많이 동원시켰잖아. 동원시키는데 하나도 안 나타나는 게 없잖아. 없으면은 부정을 합법적으로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게 돼버린단 말이에요.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. 저는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옵니다. 솔직히 말씀드려서. 부정선거는 많이 잡을 네.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잡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아들, 딸, 손자, 며느리, 사위 이네들한테도 늘 얘기하기를 그랬어요.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 무엇을 남길 것인가.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염려하다 보니까 사실 그래서 제가 이 피켓을 들고 이제 오늘 밤에는 부산을 내려가면 내일부터는 이제 부산에 있는 동서대학하고 동아대학하고 그 다음 날에는 저 대전으로 올라와서 충북대하고 우송대하고 가고 그 다음에 또 올라와 가지고는 전라도 익산으로 가가지고 원광대하고 우석대학교 가고 제가 이렇게 전국을 투어를 하려고 생각합니다. 하는데 아무도 이런 일에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. 입으로만 내국하고 그 말로만 하고 뭐 하는 것이지 행동을 옮기는 사람이 없어요. 사실 우리 신동욱 목사님 제 참 좋아하고 존경합니다. 5.18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혼자 사시는 거예요. 혼자.
혼자 사지 말고 여기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으면 5.18의 진실을 외치자 하는 사람이 부산에서도 한 명 외치고 대전에서도 외치고 대구에서도 외치고 다 흩어져가 외쳐야 되는 거예요. 그 목소리가 하나로 결집이 될 때 하나의 뭐가 성화의 횃불이 되는 것이지 혼자서 외치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. 그러면 1인 시위라도 이렇게 하라의 말이지. 저는 생각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? 그래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하나 찾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.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제가 단호히 말씀드리지만 만에 하나 윤석열 후보가 떨어지고 이재명이가 된다 하면 저 이 나라 살고 싶은 마음 없어요? 못 삽니다. 저 사람 하는 거 한번 봐보세요. 아침에 햇말 틀리고 저녁에 햇말 틀립니다. 시시각각으로 바뀝니다. 실시간으로 바뀐다. 여기 기자들이 기자회견하다가 기가 차다 그럽니다. 제가 아는 기자가 물어보니까 조금 전에 후보님 이런 말 하셨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얼굴 표정 하나만 받고 저 그런 말 하는 적이 없습니다. 저 기억이 안 납니다. 이래 보니 이거 무슨 대통령 하겠습니까? 그러다 보면은 뭐 자기 입맛에 맞도록 막 주무리고 뭐 토지 계획이고 무엇이는 이게 사회주의 가는 당연합니다. 이게 자유가 있을 때 자유를 즐기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얘가 무엇을 왜 어떻게 움직여야만이 정말 하나라도 더 건질 수 있느냐 그거를 이제 생각하셔서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밖에 안 없다. 저는 답이 그렇습니다.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우리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다. 제가 전번에요 참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는데 이번에도 제주도 가서 이렇게 피켓 시위를 하니까 제주 시민 중에 한 분이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.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. 그래서 자기가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 그래요.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시위를 마치고 1시간만 서 있다 갑시다 해가 마치고 자기 차로 나를 데리고 서귀포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가 식당 하는 사장인데 그 식당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먹인다면서 먹이주고 그리고 내가 이제 묵고 있는 숙소 호텔까지 자기 차로 날 태워다 주더라고. 앞으로 제주도 오면은 언제든지 자기한테 오면은 숙소부터 시작해서 밥 먹는 것까지 다 제공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옛날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앉아서 이렇게 우리가 의논하고 길기차게 결의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. 우리는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되어서 우리가 5.18 진실도 밝히고 3월 9일 날 대선에 압승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일깨워 나가는 그러한 선봉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